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은 아마 사랑하는 자식과 멀어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한때는 함께 손잡고 길을 걷고 웃으며 사진을 찍고 무슨 일이든 내게 다 털어놓던 그 아이가 어느 순간부터 연락을 줄이고 대화의 말끝이 짧아지고 내 눈을 피하는 듯할 때 우리는 문득 묻고 싶어집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도대체 언제부터 멀어진 걸까? 오늘 방송은 바로 그 물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식과 평생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사랑한다고 말해도 아무리 잘해줘도 자식과의 사이가 깊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진짜 가까운 부모는 많이 도와주는 부모가 아니라 이 세 가지를 자주 보여주는 사람이라고요. 오늘은 그중 첫 번째, 자식 앞에서 꼭 자주 해야 할 행동, 그 행동이 어떤 파장을 불러오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 여성의 사연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강원도 원주에서 홀로 생활하고 있는 65세의 여성 정옥은 두 아들을 모두 서울로 보낸 지 벌써 7년이 넘었습니다. 정옥은 자신이 자식에게 최선을 다했다고 믿었습니다. 학원비, 생활비, 등록금까지 온 힘을 다해 책임졌고 결혼할 때에도 적금까지 깨서 도움을 줬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 아들은 연락이 점점 뜸해졌고 명절이 돼서도 전화 한 통 받기 힘들었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문득 자신의 앨범을 꺼내 자식과 함께 찍은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웃고 있는 얼굴, 어깨를 감싸 안은 손, 모두 과거였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내가 뭐 하나라도 잘못한 게 있으면 말이라도 해줬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미워하라고 했으면 덜 외로웠을 거예요. 그녀는 그제 알았습니다. 자식이 떠난 건 못해줘서가 아니라 공감받지 못해서였다는 걸요. 서울에 있는 큰아들 재영은 이후 인터뷰를 통해 이렇게 털어놓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열심히 키우셨죠. 그건 알아요. 근데 항상 본인 얘기만 하셨어요. 내가 힘들다고 해도 나도 그랬다고 말씀하시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네가 그래서는 안 되라고 하셨죠. 어쩌면 나도 위로받고 싶었을 뿐인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바로 공감입니다. 자식 앞에서 자주 해야 할 행동. 그 첫 번째는 조용히 들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말하게 두는 것. 그 속마음을 꺼낼 수 있도록 판단 없이 들어주는 것. 그것이 관계를 평생 지속시켜주는 시작점이 됩니다. 철학자 키르케고르는 진정한 사랑은 말하지 않고 들어주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식에게 아무리 많은 걸 해줘도 그 아이가 내 앞에서 마음을 못 꺼내면 결국 우리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는 실제로 자식을 품은 채 평생 우정을 나누듯 지낸 어머니의 이야기로 공감과 소통의 의미를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서울 은평구의 한 골목길 작은 책방. 이곳의 주인 미선은 30이 넘은 딸 하나와 마치 친구처럼 지내는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동네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딸이 엄마한테 저렇게 다정한 건 참 보기 드물다 하는 말이 돌 정도였습니다. 미선은 결혼도 늦게 했고 딸 하나만 낳아 평생을 함께 살아왔습니다. 그녀 역시 힘든 시절을 지나며 자식에게 많은 걸 해주진 못했지만 한 가지는 끝까지 지켰습니다. 딸이 무슨 말을 하든 그저 듣는 자세였습니다. 공부가 싫다고 해도, 직장을 그만두고 싶다고 해도, 심지어 연애로 속이 상했다고 말할 때도 미선은 한 번도 그건 네가 잘못했지라고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많이 힘들었겠다. 네 마음이 어떤지 말해줘서 고맙다. 그녀의 딸 수지는 말합니다. 엄마는 항상 내 편이었어요. 내가 옳아서가 아니라 내가 약해질 때 내 마음을 받아주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부모의 태도는 심리학에서도 매우 중요한 정서적 안정감을 키운다고 말합니다. 정서적 안정감이란 내가 어떤 감정을 드러내더라도 그것이 무시되거나 부정당하지 않고 존중받을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부모와의 관계가 안정되며 어른이 된 뒤에도 연락을 끊지 않고 자주 찾아가고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상담을 구하게 됩니다. 즉, 자식이 평생 부모와 관계를 이어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해준 것의 크기가 아니라 이야기를 들어준 횟수에 있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은 자식의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자주 끼어들고 계시진 않나요? 혹은 조언이나 충고부터 말하고 있진 않나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어떤 말을 하든 먼저 그래, 그랬구나라고 따뜻하게 반응해 보세요. 그 한마디가 자식에게 세상 누구보다 편한 사람으로 여러분을 기억하게 만들 것입니다. 미선의 사례처럼 자식에게 말로 지시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주며 감정적으로 내 편이 되어준 부모는 노년에도 자식과 함께하는 삶을 자연스럽게 이어갑니다.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말했습니다. 관계란 나는 너를 본다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 시선은 말보다 오래 남는다. 이번에는 자식과 평생 연락하며 지내는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 자신의 감정을 자식에게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중심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남들은 자식에게 감정을 숨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속상해도 참아야 하고 울고 싶어도 애 앞에서는 버텨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런가요? 진짜 부모란 무조건 강해 보여야 하는 존재일까요? 부산 해운대에서 만난 70을 넘긴 윤희의 이야기는 그 생각을 바꿔놓았습니다. 윤희는 평생 자식들에게 강하고 단단한 엄마였습니다. 감정 표현을 거의 하지 않았고 기쁘거나 아파도 티내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대학에 떨어졌을 때도 이럴 때일수록 정신 바짝 차려야지라고 말했고, 딸이 연애로 상처받았을 때도 별일 아니다, 다 겪는 거다라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런 태도는 오히려 자식과의 거리를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어느 순간부터 고민을 말하지 않게 되었고 중요한 결정도 혼자 해버리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윤희는 병원 진단에서 초기 치매 증상을 통보받았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어느 날 딸과 통화 도중 불쑥 울음이 터졌습니다. 나도 무서워. 정말 두려워. 내가 너 얼굴도 못 알아보게 되면 어쩌나 싶어서. 그날 이후 딸은 매주 시간을 내어 어머니 집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퇴근길에 전화를 걸어 짧게라도 엄마의 하루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윤희는 말합니다. 내가 약해졌다고 말했더니 아이들이 내게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강한 척할 땐 애들도 마음의 문을 닫았는데 말이죠. 심리학에서는 이를 정서적 투명성이라고 부릅니다. 정서적 투명성은 내 감정을 감추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여줌으로써 관계의 진정성을 더하는 태도입니다. 이 투명성은 약함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자식은 부모가 강하다는 이유만으로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진짜 사람처럼 느껴질 때, 즉 슬플 땐 슬프고 기쁠 땐 기쁘다고 표현할 때 비로소 마음을 열게 되는 것이죠. 부모도 사람이란 걸, 감정을 가진 존재란 걸 자식이 인식하게 될 때 그 관계는 더욱 깊어집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감정을 자식 앞에서 너무 자주 감추고 계시진 않나요? 내가 무너지면 안 되라는 생각이 오히려 자식과의 벽을 더 높이 쌓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정서적 거리란 감정을 참아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나누지 않아서 생깁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공감은 유사함이 아니라 정직한 감정에서 피어난다고 말했습니다. 자식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는 건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순간 자식은 처음으로 부모를 인간으로 느끼고 진심으로 손을 내밀게 됩니다. 이번에는 자식과 평생 연락하며 지내는 세 번째 특징, 바로 존중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부모는 자식보다 먼저 태어났다는 이유로 모든 것을 가르치려 듭니다. 하지만 자식이 어른이 되고 자기 삶을 꾸려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부모는 더 이상 가르치는 존재가 아니라 존중하는 존재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 지점을 놓치는 순간
관계는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72세의 인남은 딸 셋을 모두 출가시켰습니다. 그녀는 평생 자식들에게 예의, 인내, 성실함을 가르쳤고 각각 결혼 후에도 조언과 충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딸들과의 연락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카톡 답장은 점점 짧아졌고 전화는 먼저 걸지 않으면 오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둘째 딸이 이혼을 고민하던 시기였습니다. 인남은 말했습니다. 시댁이 아무리 어렵다 해도 그건 참고 살아야 하는 게 여자의 복이야. 그날 이후 둘째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아무리 전화해도 받지 않았고 명절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인남은 내가 그 아이의 인생을 조언이라는 이름으로 통제하려 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후 그녀는 태도를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막내딸이 육아에 지쳐 하소연할 때 더 이상 이렇게 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힘들었겠다. 내가 뭘 도와줄 수 있을까? 라고 묻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후 딸들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이전보다 연락이 잦아졌고 먼저 전화를 걸어 일상을 나누는 일도 생겼습니다. 막내딸은 말했습니다. 이제 엄마랑 통화하면 마음이 편해요. 예전엔 늘 뭘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이처럼 부모가 자식을 존중하는 순간 그 자식은 부모에게 다시 다가옵니다. 심리학자 존 고트먼은 가족관계는 권위가 아니라 존중을 기반으로 할 때 오래 간다고 말했습니다. 자식은 더 이상 여러분보다 경험이 적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도 하나의 독립된 삶을 살아가는 어른입니다. 그 어른을 나와 다른 한 사람으로 인정하는 순간 부모-자식 관계는 지시에 의한 복종이 아니라 신뢰에 의한 연결로 바뀝니다. 혹시 지금 자식에게 말하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이렇게 바꿔보세요. 내 생각은 이래. 하지만 내 결정을 존중할게. 무슨 일이 있어도 난 네 편이야. 이 한마디는 자식의 인생을 통제하는 말이 아니라 지지하는 말이 됩니다. 그 말이 반복되면 자식은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제일 먼저 엄마한테 말해야지, 아빠한테 물어봐야겠다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평생 연락하고 지내는 부모의 마지막 조건입니다. 존중은 말투가 아닙니다. 태도입니다. 이번에는 이 세 가지 조건을 정리하며 여러분의 삶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한 걸음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세 가지, 즉 자식의 말을 들어주는 자세, 감정을 솔직히 나누는 용기, 그리고 존중하는 태도는 그 자체로는 작아 보일 수 있지만 관계를 평생 이어가게 하는 거대한 축이 됩니다. 이제 중요한 건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일상 속에서 실천하느냐입니다. 많은 부모들은 말합니다. 나는 그렇게 해도 아이가 무반응이에요. 달라지는 게 없어요. 하지만 변화는 눈에 띄게 오지 않습니다. 관계는 마음을 심는 일이지 즉시 열매를 따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서울의 한 상담센터를 찾은 60대 남성 동지는 성인이 된 아들과 거의 연락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성실함, 예의, 책임감을 강조했고 가정에서도 말이 많지는 않았지만 늘 필요한 것들은 채워줬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들은 조용히 집을 나갔고 연락이 닿지 않게 되었습니다. 몇 달 뒤 어렵게 다시 연결된 자리에서 아들은 단 한마디를 했습니다. 아빠는 나랑 대화한 적이 없어요. 동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은 늘 최선을 다했는데 왜 이런 말을 듣는 걸까? 이후 그는 상담사의 권유로 아들에게 주기적으로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긴 말이 아닌 짧은 메시지. 오늘도 건강하길 바란다. 네가 좋아하는 음식 생각이 나더라. 힘들 땐 언제든 얘기해도 괜찮다. 그리고 어느 날 아들로부터 이런 답장이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즘은 아빠 문자가 기다려져요. 그때 동지는 처음으로 내가 잘못한 건 침묵이 아니라 무관심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관계는
대단한 한마디로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조용하지만 지속적인 표현이 서서히 마음을 녹이고 다시 연결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심리학자 레슬리 그린버그는 진심은 반복될 때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고 했습니다. 즉, 자식과의 관계도 한 번의 따뜻한 말, 한 번의 눈물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일상 속에서 꾸준히 나는 네 편이다라는 신호를 보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지금 어떤 행동을 매일 하고 계신가요? 하루 한 번이라도 자식에게 연락하고 계신가요? 혹은 그들의 이야기를 먼저 들으려 하고 계신가요? 감정을 숨기기보다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계신가요? 존중하는 태도로 그들의 선택을 지켜봐주고 계신가요? 이 모든 질문에 완벽한 답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조금씩 바꿔보자는 결심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결심이 쌓이면 자식은 어느 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나는 엄마랑 이야기할 때 마음이 편해. 아빠가 요즘 더 다정해진 것 같아. 관계란 결국 느껴지는 것입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온기. 그 온기를 만들기 위해 여러분이 매일 해낼 수 있는 한 가지. 오늘은 그걸 생각하며 지금의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이번에는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고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작지만 깊은 실천을 이어갈 수 있을지 마지막 인사를 전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는 그저 좋은 부모가 되자는 말이 아닙니다. 평생 자식과 연결된 삶을 살아가고 싶은 진심 어린 소망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부모 자식 사이는 떨어질 수 없는 인연이라고요. 하지만 실제로는 가장 깊은 관계가 가장 먼저 멀어지기도 합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서운함도 크고 기대가 있었기에 상처도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거리를 줄이기 위해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식의 말을 판단하지 않고 조용히 들어주는 태도, 조언보다는 경청, 해답보다는 공감, 그 한 문장 없이도 곁에 머물러주는 힘. 두 번째는 내 감정을 감추지 않고 솔직하게 표현하는 용기. 슬플 땐 아프다고, 기쁠 땐 즐겁다고 자식 앞에서조차 강한 척하지 않아도 되는 용서의 마음. 세 번째는 성인이 된 자식을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는 태도. 가르치려 하지 않고 결정을 대신하지 않으며 무엇보다 실패해도 안아줄 수 있는 묵묵한 지지의 힘. 이 세 가지는 돈으로 살 수 없고 말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다만 삶의 태도로, 매일의 습관으로, 그리고 작은 행동의 반복으로 자식의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도 이런 마음이 들지 않으시나요? 나는 자식과 좀 더 가까워지고 싶다. 예전처럼 자주 연락하고 웃으며 함께 식사하고 싶다. 그렇다면 오늘을 그 출발점으로 삼아주세요. 내일부터가 아닙니다. 오늘 바로 짧은 문자 하나, 따뜻한 한마디 먼저 전해보세요. 잘 지내니? 밥은 먹었니? 힘들면 엄마한테 말해도 돼. 그 한 줄에 여러분의 진심이 담기면 자식은 반드시 그 온기를 느낍니다. 관계는 멀어지기보다 가까워지길 바라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다만 먼저 손을 내밀 사람이 필요할 뿐입니다. 오늘 그 손을 여러분이 먼저 내밀어 보세요. 철학자 레비나스는 말했습니다. 타인의 얼굴 앞에서 나는 인간다워진다. 자식의 얼굴 앞에서 여러분은 가장 인간답고 가장 존귀한 존재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 방송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가 마음속에 남는 부분이 있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이 이야기가 다른 부모님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 나눠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그 누구보다 자식을 사랑하며 고요한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내고 계신 여러분께
따뜻한 위로와 존경의 인사를 전합니다. 우리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마주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 삶을 바꾸는 지혜였습니다.